오늘은 146페이지를 보세요. 146페이지. 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산 물권 변동. 그래서 저번 시간에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라면은 등기하라 그랬죠. 법률 규정이라면은 등기할 필요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동산이 문제됩니다. 동산 물권 변동이다. 그러면 이때는 권리자로부터 취득,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법률 행위로 취득, 법률 규정으로 취득. 똑같습니다. 법률 행위로 취득, 법률 규정으로 취득. 이렇게. 그러면 권리자로부터 취득한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전거가 있다 합시다. 자전거를 매매를 했어요. 매수를 했어요. 그럼 매매는 법률행위죠. 그러려면 공시방법을 갖춰야 돼요. 공시방법이 점유를 이전해야 돼요. 점유를 이전. 가서 가져와야 돼. 점유 이전을 인도라고 하거든요. 인도. 점유 이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시방법이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인도받아야 된다. 그래서 권리자로부터 취득, 자전거 주인한테 법률 행위로 취득할 때는 공시방법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인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논점이 없어요. 그러면 인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가 현실인도다. 현실인도.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현실인도. 점유를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을이라는 사람이 빌려 탔어요. 빌려 타다가 자기가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친구야, 가봐. 나한테 팔을래? 그래. 그럼 네가 사가. 오케이. 해버려. 그러면 양수인이 점유를 하고 있죠. 빌려 타다가. 그럼 오케이 해버려요. 그러면 가서 점유를 이전해주고 다시 이전받을 필요 없죠. 그럴 때는 의사표시로 인도받은 걸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간이인도라고 해요. 간인도는 빌린 사람이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빌린 사람이 매수하는 경우예요. 타보니까 괜찮아. 팔아라. 그래, 팔을게. 그러면 인도받은 거로 봅니다. 세 번째는 판 사람이 빌려 쓰는 경우입니다. 판 사람이 빌려 쓰는 경우다. 이 말은 판 사람이 빌려 쓰는 경우다. 이 사람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전거를 팔았어요. 그럼 인도해 줘야 되죠. 근데 인도해 주지 않고 다시 빌렸어. 야, 그 소유권 넘어갔어. 근데 내가 한 달간 빌려 쓸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의 입장으로 본다면 인도받은 거로 봅니다.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판 사람이 빌려 쓰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고. 이거를 점유계정이라고 해요. 점유계정이라고 합니다. 판 사람이 빌려 쓰는 경우. 아니면 맡긴 물건이 있어요. 맡겨놓은 물건을 맡긴 물건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자전거 고장 났어요. 자전거 고장 나니까 자전거 수리상에 맡겨놨어요. 그리고 을한테 파는 거야. 그러면 갑이 돈 주고 언제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면서 네가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그래요. 반환 청구권의 양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동산을, 자전거를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법률행위로 넘겨받을 때는 가서 직접 가져온다. 현실인도. 빌려 타는 사람이 팔아라 해서 저음유를 인도받는다. 간인도. 그 다음에 판 사람이 다시 빌려 탄다. 저음유 계정. 맡길 물건을 팔아 판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다.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정도만 하시면 돼요. 특히 점유 계정은 나중에 이제 판 사람이 다시 빌려 타니까 이게 선의 취득이 안 됩니다. 자, 봅시다. 거기 보면 146페이지에 권리자로부터 취득 이렇게 되어 있죠. 동산 물권 변동은 물권행위와 인도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인도 방법의 현실인도는 상대방에게 점유를 현실로 이전받는 거죠. 이전하는 거죠. 간인도란 매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사자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받는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하죠. 점유계정이란 양도인이 동산을 양도하면서 당사자나 계약으로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입니다. 자, 권리자가 제3자가 갖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인도받은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이게 선의 취득이라고 그래요. 선의 취득. 자, 선의 취득은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전거가 있다 합시다. 자전거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맡겨놨어요. 빌려줬다. 쉽게 말하면 임대차 했다. 임대차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임차인이니까 팔 수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팔 수가 없어. 임차인이야. 임차인이 빌려 쓴 사람이 자기 거라고 팔 수는 없죠. 그런데 파는 거예요. 병한테 팔아먹으려고 거래 행위를 한 거예요. 즉 매매를 한 거죠. 매매를 한 거야. 자, 이 사람은 팔 수가 없는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 빌려 타기만 하는 거지. 그 자전거를 팔 수 없는 입장이죠. 근데 무권리자가 팔았어요. 지금 병이란 사람입니다. 병이란 사람이 무권리자한테 무권리자가 점유를 하고 있죠. 빌려 타고 있죠. 그러니까 병이 보기가 야, 자전거 을 거겠지 믿은 거야. 그리고 샀어요. 매매로. 근데 살 때 이 사람이 점유 이전 받은 거야. 점유 이전 받았어. 즉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받으면서 이 사람이 평온하게 점유를 이전했어요. 평온이라는 것은 폭력을 쓰지 않고 강폭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폭력 쓰지 않고 평온. 그 다음에 공연이라는 것은 은비하지 않고, 은밀하고 비밀스럽지 않게, 평온하게, 반대 개념으로 하면 돼요. 평온하게, 강폭, 폭력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공연하게, 비밀스럽지 않게, 선이면서, 선이라는 것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무권리자라는 사람이 모르고, 을이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무가실이라는 것은 모르는데 잘못이 없이 점유를 이전받았다면 이 사람은 즉시 자전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선의 취득제로라고 해요. 선의 취득.
잘 보세요. 우리가 등기를 믿고 샀어요. 등기를 믿고 샀어. 이게 등기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위조했어요. 사지도 않았는데 위조범이야. 위조범인데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서류를 위조해서. 그래서 이 등기부를 이렇게 보니까 2번에서 소유권 이전 갑인데 위조해서 위조범이 3번 소유권 이전으로 을이 이렇게 등기를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근데 을은 사지도 않았어요. 팔 수 없는 무권리자인데 을이 4번에 소유권을 넘긴 거예요. 이렇게. 병이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등기부에 을이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몰랐어. 그리고 이런 요건을 다 갖췄다 합니다. 평온하고 공연하고 선의 무과실로 등기를 갖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 등기를 믿고 샀는데 그 사람이 무권리자다. 그럼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등기에는 등기를 믿고 산 사람 보호하지 않는 거야. 등기를 믿고 산 사람 보호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력. 믿는 사람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전거는 동산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등기를 믿은 사람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믿고 샀는데 판 사람이 무권리자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 못해요. 우리 민법은. 근데 이건 동산이죠. 동산. 자전거는 동산이죠. 동산인데 동산의 공시방법이 점유거든. 점유하고 있죠. 점유 이전. 이 사람도 인도 받았겠죠.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어. 이걸 믿은 사람은 보호돼요. 이게 동산의 공신력 인정합니다. 동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 이거를 선의취득제라고 해요. 선의취득제도. 다르죠? 부동산에는 등기를 믿고, 즉 물건은 뭔가를 했을 때, 법률행위 했을 때는 공시해야 돼요. 공시 방법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이전, 인도. 이게 이기단 말이에요. 공시 방법이. 그런데 부동산 등기는 믿고 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권리자라면 보호받지 못해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산은 가볍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 얼마, 그죠? 물론 동산 다이아몬드 그건 70카레트 그건 비싸겠지만, 근데 동산에는 공신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 을이란 사람이 무권리자인데 병이 거래행위할 때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라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로서 믿는 사람, 공시방법을 믿는 사람 보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뭔지? 그 내용이 147페이지에 249조라는 조문이 나옵니다. 그 조문만 봅시다. 동산의 선의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평온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폭력을 쓰지 않고 이 말입니다. 147페이지. 그 다음에 공연은 비밀스럽지 않게 그 말입니다. 동산의 동그라미,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이며, 선이라는 것은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했습니다.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죠? 즉시 소유권 취득한 제도. 이게 동산의 선의취득입니다. 선의취득. 그리고 거기에 공신력 인정합니다. 공신력 인정한다. 자, 나머지는 넘겨보세요. 개념만 딱 파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148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도품이다.
이 자전거가 말이죠. 이 자전거를 샀는데 이 자전거가 도품이었다. 즉 을이 갑한테 도둑질한 물건입니다. 도품이라고 그러죠. 절도를 했어요. 아니면 갑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팔아먹은 거야. 유실물이라고 그래요. 유실물. 이 자전거가 도품이고 유실물이다. 그런데 요걸 산 사람이 보호되느냐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법의 취지는 뭐냐면 병이란 사람이 거래의 행위를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거래 안전 보호거든요. 거래 안전 보호. 이 법 취지가. 그러면 선의 취득을 인정한다는 것은 진정한 소유자를 희생시키는 거야. 희생시키고 거래 안전을 취하는 거예요. 선의 취득 인정한다는 것은 거래 안전 보호입니다. 진정한 소유자를 희생시키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야. 그런데 이 경우는 도품 유실물이라면 갑의 의사에 의해서 물건이 자기 것을 떠나지 않았죠. 빌려준 것은 갑이 의사에 의해서 떠난 거죠. 그러나 내가 잃어버린 물건, 도둑질 당한 물건은 이거는 이 경우까지 진정한 소유자를 희생시키고 거래 안전을 보호해야 되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게 도품 유실물은 2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2년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년 동안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하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그 병이 자기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2년 안에 내놔라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도품 유실물의 경우는 2년 동안은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게죠. 법이 중심을 잡은 거예요. 대충 이해갑니까? 2년 동안 원소유자가 반환해달라라고 하면 반환해줘야 돼요. 그런데 반환할 때 만약 이 사람이 이 도품 유실물을 공개시장에서 거래행위로 샀다, 경매로 샀다. 148페이지. 거래행위로 샀고 공개시장에서 돈 주고 10만 원 주고 샀다. 떳떳하게 산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는 경매로 딱 싸게 샀고 공개시장에서 동종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샀을 때는 그래 반환해줘. 반환해주면서 야 나는 떳떳하게 샀으니까 10만 원 내놔라. 그래서 대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가보상 청구. 그죠? 대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선의취득제도입니다. 그래서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에 관해서 동산을 빌려줬는데 이 팔 수 없는 무권리자가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폭력을 쓰지 않고 평온하게 공연점유입니다. 공연점유라는 것은 은밀하지 않게 선이다.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을 때 이 사람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선의취득제도라고 합니다. 이 선의취득제도 취지는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희생시키고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다. 그러나 만약에 그 동산이 도둑질 당한 물건이다. 그래서 도품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이라면 이때도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2년 동안은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취지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반환하면서 이 사람이 떳떳하게 산 거야. 공개시장이나 경매나 동종류 판매는 상인에게서 돈 주고 샀을 때는 대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가 이게 만약에 2년 동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물건이 동산이 금전이었다면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금전은 화폐입니다. 화폐. 그래서 금과 돈이 아니고 화폐입니다. 화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지금 148페이지에 250조가 있습니다. 250조. 250조를 보니까 전조의 경우에, 전조라는 것은 249조입니다. 전조는 249, 즉 선의 취득의 경우에 이렇게 쓰세요. 선의 취득의 경우에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 도품이라는 것은 누가 도둑질해 간 물건입니다.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입니다. 피해자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품 유실물이 금전일 때, 화폐일 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251조 양수인이, 지금 산 사람입니다. 양수인이 도품 유실물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모르고 샀어요. 모르고 선의 플러스 무과실을 써야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선이면서 반드시 무과실이라 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조문에는 선의만 나왔는데 당연한 전제로서 판례가 무과실을 요구합니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고 쓰세요. 선의 무과실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10만 원 변상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뭔지 알겠죠? 선의취득제도가. 그래서 동산의 경우는 막 간단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죠. 부동산은 집을 한 채 산다 할 때 법률행위로 샀다면 등기해야 돼요. 이 등기가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있죠. 그러나 동산은 등기에 버금가는 공시방법이 점유 이전받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그럴 때 권리자로부터 취득하려면 인도를 받는 방법, 가서 가져오는 현실인도, 빌려 타는 사람이 매수하는 간인도, 판 사람이 빌려 쓰는 점유계정, 그 다음에 맡긴 물건을 파는 경우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를 통해서 인도 방법이 있다. 그런데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다.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할 때는 이게 빌려 타는 사람이 파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인도를 받았어요. 인도를 받았는데 평온 선의 무과실이다. 평온 폭력을 쓰지 않고 은비, 즉 비밀스럽지 않게 무권리자는 사실을 모르고 무과실로 샀다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도품 유실물이다. 그럴 때는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단 금전인 경우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반환 청구하고 하려고 봤더니 이 사람이 떳떳하게 산 거야.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동종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 샀다면 대가 변상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로 봐야 될 게 인도 방법이, 이 인도 방법이 아까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저게 현실 인도 방법, 그 다음에 간인도 방법,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 방법 다 됩니다. 인도 방법 상관없어요. 단 점유계정 방법으로는 점유계정 선의 취득이 안 된다. 요거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선의 취득이 안 됩니다. 점유계정이라는 게 뭐죠? 판 사람이 빌려 타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야, 무권리자가 나 너한테 팔을게 라고 하고 다시 빌려 타는 거예요.
점유계정이 판 사람이 빌려 타는 경우죠. 무권리자가 내가 팠게라고 하고 빌려 타는 거야. 팠게라고 빌려 탔다면 사실은 점유계정 방법으로는 갑이 있잖아요. 갑이 내 자전거 잘 타는가? 라고 항시 신정한 소유자가 을이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갑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이미 팔아먹은 거야. 팔고는 다시 타는 거예요. 이게 점유계정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까지 갑을 희생시키고 병을 보호하는 거는 좀 무리다. 이해 가요? 네? 내가 빌려 탔는데 제가 팔아먹고는 다시 빌려 타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주인이 내 자전거 잘 타고 있나? 잘 타고 있네. 팔아먹은 사람이. 근데 갑자기 팔았으니까 네 거다라고 한다면 갑이 열받을 거 아니요. 그죠? 그러니까 점유 개정 방법으로는 선의 취득할 수 없다. 점유 개정은 판 사람이 빌려 타는 거야. 그죠? 요거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여기 이거 하나만 딱 하시면 되겠죠. 점유 개정이라는 게 판 사람이 빌려 타는 거야. 판 사람이 빌려 타는 거야. 근데 그 방법으로는 선의 취득할 수 없다. 선의 취득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선의 취득할 수 없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입장인데 그렇게 봅시다. 넘어갑시다. 이제 선의 취득이 대충 뭔지 알겠으니까 넘기시고 150페이지로 갑니다. 150페이지에 물건의 소멸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물건의 소멸. 지금까지는 동산 물건 변동, 그 다음에 부동산 물건 변동을 배웠습니다. 이제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 중에서 소멸을 배울 겁니다. 물건의 소멸이다. 물건의 이건 일반적 소멸 사유입니다. 일반적 소멸 사유. 거기에 이제 첫째가 목적물이 멸실했다. 목적물이 멸실해 있어요. 이 집을 재개발자 같은 경우에 철거를 한 거예요. 철거할 때는 구청에다 멸실 신고를 해야 돼요. 멸실 신고하고 멸실되면 멸실 등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장하고 등기부를 정리해야 되죠. 사람도 죽었어. 그럼 사망신고하죠. 마찬가지죠. 건물도 이게 철거해버렸어. 그러면 구청에다 대장을 정리하게끔, 건축물 대장 있잖아요. 대장을 정리하게끔 멸실 신고를 하고 철거가 완전히 됐죠. 그 다음에는 멸실 등기를 해야 돼요. 대장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도 정리해야 돼요. 근데 멸실 등기를 하지 않았다. 멸실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했다. 과태료가 30만 원 나와요. 실무에서. 근데 멸실 등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더 세요. 과태료가. 그러니까 뭐 지금 200만 원 이하든가 하여튼 막 많이 올랐어요. 그럼 옛날 50만 원 이하였는데. 그래서 이 목적물이 멸실했다면 멸실했을 때 이 소유권은 없어지는 거죠. 부동산이 멸실했어. 그럼 소유권 없어지는 거예요. 물건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때는 반드시 멸실 구청에다 신고하고 플러스 멸실 등기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멸실은 넘어가 되고 두 번째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말은 뭐냐면 소멸한다. 시효로 소멸한다는 거예요. 시효가 뭐냐면 일정한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없어지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예요. 그럼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채권이죠. 돈 받을 권리 채권이죠.
돈 받으려고 채권. 채권은 시효기간이 10년이야. 채권은. 그러니까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채권은 10년이야. 자, 채권은 10년입니다. 근데 물건은 시효제도가 있느냐? 물건은 이렇게 봅시다. 물건은 소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 있는데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용익물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 있는데 담보물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어요. 이게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물건은 점유권은 시효제도가 없어요. 소유권도 항구성 때문에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요. 언제 내 거잖아요. 자, 담보물권, 예를 들어 저당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은행 보세요. 은행을 보면 은행이 돈을 구워주고 저당권을 잡고 있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살아있는 피담보, 즉 피담보 채권은 담보를 잡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1억을 꿔줬어. 그 1억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왜냐하면 담보를 피는 잡을 피야. 잡고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1억이 소멸하지 않는 한 저당권은 소멸할 수가 없어요. 담보물권은. 그러니까 이거는 소멸시효제도가 없어. 시효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요놈은 물건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은 소멸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효제도는 뭐냐면 소멸시효대조는 일정한 권리가 있는데 일정한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너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니 법이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드는 게 시효제도입니다. 소멸시효제도. 자, 그러면 봅시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소급이라는 건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다. 채권 10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유권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 시효가 적용되나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이라는 건 담보를 잡고 채권을 갖고 있는 거야. 피는 잡을 피입니다. 담보로 잡고 채권을 갖고 있는 거야. 은행이 담보를 가지고 채권을 갖고 있죠. 그러면 담보가 없는 채권을 일반 채권이라고 그러죠. 일반 채권. 여러분 친구한테 돈 꿔줬다. 일반 채권이요. 피담보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담보물권, 질권, 저당권, 유치권이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점유권은 시효로 걸리지 않습니다. 상실하면 소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포기제도 있어. 물권의 포기. 자, 물권의 이제 포기. 세 번째가 물권을 포기한다. 물권을 포기한다. 내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소유권을 포기하면 내 집의 소유권을 포기한다. 내 집의 소유권을 포기해버린다. 내 집의 소유권보다 소유권 가지 않을래. 포기해버려. 이거는 소유권이 없어지죠. 그러면 소유권이 없어지면 자, 소유권 잡으러 봅시다. 소유권 포기는 법률행위입니까? 소유권 포기는 법률행위입니까? 소유권 포기는 법률행위냐? 법률행위는 뭐죠? 원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해서 포기해버리니까 권리가 변동되죠.
권리가 변동되죠. 그럼 내가 소유권을, 내 집을 소유권을, 부동산 내 소유권을 포기할 때 그 부동산은 누구한테 갈까요? 자식들한테 갈까? 국가로 갑니다. 국가. 무주 부동산은 국유거든요. 252조라는 조문에, 민법에 252조라는 조문에 무주 부동산입니다. 무주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내가 내 집의 소유권, 내 땅의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면 국가 거로 무주 부동산이잖아요. 자식에게 간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상속이 됐을 때. 내가 소유권 포기해버리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국가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포기하는 건 내가 원해서 포기하죠. 내가 원해서 포기하니까 효과가 국가 거로 가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뭐죠? 얻고 변경하고 소멸되는 거죠. 얻고 변경하고 소멸되는 건 등기하라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등기, 국가 앞으로 등기해야 된다는 거지. 네? 등기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원해서 포기해버렸는데 그러면 등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물권의 포기입니다. 물권의 포기는 교재 보세요. 150페이지에 물권적 단독행위다. 포기니까 상대방이 없잖아요. 단독행위입니다. 그리고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라는 거예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 밑줄 하나 놓고 원해서 포기하니까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등기를 요한다. 법률행위니까. 이건 시험 문제 하면 나왔죠. 소유권 포기, 법률행위, 등기. 그죠? 그 다음에 제한물권은 포기입니다. 제한물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말소 등기를 한다. 보세요. 제한물권, 내 저당권, 은행이 저당권 포기한대. 은행이 저당권 포기한대. 그럼 뭡니까? 은행이 저당권 포기한다는 거는 원해서 포기하죠?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저당권 말소해야지. 말소 등기해야 됩니다. 말소 등기해야 된다. 대충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혼동이란 말은 나오는데, 혼동이란 말은 참 조금 어렵죠. 혼동. 다른 거는 뭐 쉬워란 말, 이건 조금 이해하면 돼요. 혼동은 이런 제도입니다. 혼동은 헷갈린다 그런 혼동이 아니에요. 혼동이라는 건 가령 요거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한물권이라고 그래요. 제한물권. 왜 제한물권이냐면 소유권이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전면적 포괄적 지배권이거든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소유권 중에서 사용, 수익만 이렇게 딱 뽑아놓은 게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용익, 남의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남의 땅을 통로를 위해서 사용하는 권리. 남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처분권은 소유권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처분권만 딱 이렇게 막힌다 이거. 이게 담보물권이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내가 돈을 꿨어요. 은행에 돈 1억을 꿨어. 은행이 피담보채권이라고 했죠. 담보로 잡고 꿔줬죠. 그런데 사용 수익은 내가 하죠. 네? 집주인이 하잖아. 내 집을 담보로 은행에다 저당 잡힌다고 내 집을 은행에 가서 가져와라. 은행 직원이 삽니까? 아니지. 내 집에 대해서 은행에 돈을 꾼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내 집에 살 수 있죠. 그잖아요. 살 수 있죠. 사용 수익은 여전히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뭐예요? 은행은 사용 수익하지 않아. 은행은 사용 수익이 않는데 돈 제때, 즉 변제기에 돈을 반납하면 경매 처분해버리죠. 경매 처분해버리죠.
그럼 은행은 뭐예요? 처분권만 교환가치, 즉 교환가치, 즉 처분 권한만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으면 경매 처분해 버립니다. 대충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소유권 중에서 사용 수익을 뽑아냈을 때, 제한했을 때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용익물권은 나무 땅을 지상권은 나무 땅을 어떤 사람이 그 땅에 건물 짓기 위해서, 나무를 심기 위해서, 그죠?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나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야.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지역권은 토지가 맹지야. 토지 맹지 알죠? 길이 없는 땅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 땅이 있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옆 땅 주인한테 내 통로를 사용하게끔 하자라고 해서 둘이 설정 계약하고 등기를 해놔요. 맹지인 땅이 길이 뚫리죠. 예? 옆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이라고 그래요. 지역권. 그러면 지역권은 맹지인 땅이 통로가 개설되죠. 그죠?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는 건 집을, 땅을 사용 수익하면서 전세금을 지급해요. 그리고 등기해 놔요. 전세권이 사용 수익하죠. 그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공사대금이 토목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돈을 줄 때까지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야. 질권은 뭐냐면 전당포업자 권리 보세요. 전당포업자에 내게 시계를 갖다 맡기고 돈을 꾸어오는 거죠. 이게 질권이야. 전당포업자의 권리가 질권이야. 저당권은 은행이 알겠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혼동은 뭐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좀 쉬었다가 하고, 이번 시간에 배운 걸 총 정리를 해보면 동산 물권 변동에 권리자로부터 취득한다 할 때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 방법에 4가지가 있죠. 현실 인도, 그 다음에 빌린 사람이 사는 경우 간인도, 그죠? 그 다음에 판 사람이 빌려 타는 경우 점유계정, 맡긴 물건을 파는 경우 목적물 반환 청구로 양도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무권리자로부터 법률 규정에서 취득하는 경우가 선의취득제도죠.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무권리자가 거래 행위를 했을 때 양수인이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러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인도받는 방법에 다른 건 다 되는데 점유 개정 방법으로는 선을 취득할 수 없다. 그 이유가 점유 개정은 공시 방법이 불안전하기 때문에요. 판 사람이 다시 빌려 타고 있으니 진정한 소유자와 거래 안전의 절충 측면에서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점유 개정 방법으로는 선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동산 물건이 도품 유실물이라면, 자, 그때는 진정한 소유자, 피해자, 유실자는 2년 안에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의 경우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반환 청구하려고 봤더니 상대방이 항변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떳떳하게 샀다. 경매시장에서 동종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샀다. 그럴 때는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물건의 소멸 사유가, 일반적 소멸 사유가 목적물이 멸실했다. 멸실하면 일단은 이것도 구청에다가 멸실 신고하고 그 다음에 멸실 등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대도 있었죠. 소멸시효대는 일정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의 잠잠자로 보기 때문에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채권은 10년이다. 그런데 채권 이외의 물권은 20년이다. 그 물권 중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용익물권만 시효에 걸린다. 20년입니다. 그 다음에 물권을 포기한다. 소유권 포기한다. 원해서 포기하니까 법률행위다. 그러면
법률행위가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혼동을 보기로 하겠습니다.